자기소개도 먼저 하고, 네, 발표 앞두기 있어서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생 인턴으로 지금 컴퓨터 과학과에 재학 중인 전민석이라고 하고, 여기는 저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황연준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메타 커뮤니케이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화 모델. 이 대화 모델 하면 모두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챗 GPT가 될 텐데, 챗 GPT는 어떤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협상 과정의 일부인데요. 협상이라고 하면 여기 가격 협상인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을 때 이제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최적의 가격으로 둘 다 윈윈한 걸 대화의 목표로 잡고 있는 게 협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50을 이제 셀러가 목표로 잡고 있고, 이제 바이어가 이제 챗 GPT인데 저희는 135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협상이라면 이제 서로 양보를 해서 중간 가격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체 양보도 없이 그냥 자기는 135 해야 돼라고 하고 이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레드박스에는 그냥 땡큐 유투로 이제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챗 GPT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화를 할 때 액션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했으면은, 150에서 30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131.5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목표를 달성,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티베이션을 떠올렸는데요. 좋은 대화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다이얼로그 콘텍스트에 맞춰서 좋은 리스폰스를 내는 것도 교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액티브한 대화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잡았습니다. 네, 프로액티브한 다이얼로그는 아까 남영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설정에서 대화의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종류의 다이얼로그를 말하는데, 뭐 심리 상담이나 뭐 협상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실제과 같은 일상 대화도 이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친구랑 사실 상대방을 웃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에 맞춰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액티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기존 연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화 프로액티브 다이alo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스트레이트한 다이alo그 액션을 요구한다. 이렇게 오늘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모티베이션 삼았습니다. 그럼 챗GPT를 쓰면 되지 않냐? 챗GPT한테 이런 생각을 해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랑 뭐 일반적인 대화는 잘할지 몰라도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약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이나 설득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모든 연구들이 챗GPT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RLHF 바탕으로 강화수 바탕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액티브하게 주체적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형주님 연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이alo그 COT라는 연구를 가져왔는데, 이 대화 챗 GPT 자체가 신경입니다. 즉, 한 번 말하면 그냥 바로 응답을 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프롬프트 베이스 어프로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의 전략 선택할 때도 저희가 관련 실험을 진행해봤는데, 이제 밸런스가 너무 심하다거나 또 이제 많은 대화 상황이 있을 텐데 또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짤 텐데 이게 또 하이 퀄리티 해야 되고, 이거는 되게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 보고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라이브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또 이제 기존 연구에서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프로액티브한 다이얼로그를 위해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좀 주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대화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도 저희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간의 이제 리스폰스 프로세스로 인간들은 다이얼로그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당 문맥을 잘 해석해가지고 정확한 다이얼로그 액션 선택해서 발언을 냅니다. 그 예시를 여기서 카이스트 논문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가 진행될 때
위에 사회적 문맥이 주어지면서 이를 잘 생각해가지고 이 엠파시라는 공감 이 전략을 생각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응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 발록 액션 스킬들은 이 효과성이 많은 연구 중에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뭐 리스폰스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뭐 사용자와 상호작용의 정도가 좋아진다거나 뭐 이에 따라서 그냥 데이터 시스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ES 식품부는 이제 이모tional 서포트 그러니까 심리 상담 쪽에서 스킬을 그냥 대놓고 이렇게 베이스처럼 원테이크 대화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했고 이제 후보지라고 설득에서도 대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연구는 아, 최근 연구는 어떤가? 그러면 LLM이 잘 이런 다이얼로그 액션을 잘 플래닝 계획해가지고 그걸 말하면 되겠다. 라는 연구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 저희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고왔는데 선생님 저희 베이스라는 걸 수 있겠습니까? 얘는 이제 뭐냐? 이제 강화학습 그리고 파인튜닝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 방향으로 기존 벤치마크에 있는 기존 벤치마크 학습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그 해당 학습 여기에서 이제 심리 상담 그리고 설득 그리고 튜터링 쪽에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것에 벗어난 디스플레이 그것을 벗어난 테스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할 뿐더러 이제 사실 대화라는 게 꼭 한 가지 분야의 스킬을 사용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동을 그런 것도 제 제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여기서 이제 발로 스킬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걸 정리하자고 하는데요. 이 카이스트 논문에서 저희는 조금 정의를 좀 인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다이얼로그 스킬, 액션, 스트레지 또다 같은 말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커뮤니케이트를 도와주는 모든 액션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공감하기, 뭐 역질문하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호텔 예약이나 영화를 추천하는 그런 좀 툴러닝적 측면은 충분히 다이얼로그 스킬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보시면 경험화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다이얼로그 스킬이 있을 텐데 그럼 예를 들어 그러한 다이어스들이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수준이 아니라 수만 개, 또 수십만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이얼로그 이러한 다이얼로그 행동들이 들어가 있는 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대화를 스킬을 실어 넣어야 될 텐데 거기서 실어 넣고 잘 가져와야 될 텐데 뭐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AI들은 어떻게 실어 넣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들이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어떠한 것에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진짜 이제 이런 책, 뭐 텍스트라던가 이런 멀티모절, 이런 비디오 같은 걸 AI가 보고 접속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그냥 사람들이 직접 입력해가지고 이런 스테이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 AI 이 에이전트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네, 커뮤니티에 좀 기반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선택하는 대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의 정답은 저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스킬들을 수집한다면 최대한 이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시를 들자면 제가 만약 심리 상담 전문가입니다. 근데 챗GPT가 환자랑 대화하는 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러면 그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자기가 직접 스킬을 정해가지고 API처럼 이제 저희가 입력을 시켜 놓는다면 이 에이전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할 수 있으니 굉장히 네, 좋은 방향의 챗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파생되는 저희 목표는 이렇게 다이얼로그 스킬을 API처럼 대규모 그리고 되게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아까 정의한 이 다이얼로그 스킬 스페이스를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델이 이 정의된 다이얼로그 스페이스에서 올바른 액션, 스킬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스킬 액션을 어떻게 제대로 그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스킬들을 저희가 이대로 정의하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셋에 이제 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에이전트의 능력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네.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이레벨로 지금 설명할 것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단계에서 이제 페어 소싱을 통해서 스킬을 준비하고 온라인 단계에서 이제 대화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 메타 커뮤니케이터 프레임워크 아까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에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스킬을 반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스텝 1은 이제 그 컨스트럭션이고 이제 리트리버가 통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이 리트리버는 제너럴리브 에이전트라고 에이전트 분야에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좀 착안을 해왔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가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 가져온 그 앞에서 이제 세네 개의 스킬 정도 가져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닝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또 툴러닝 분야에서 유명한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이제 네, 저희 핵심은 다무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 위에 세 개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인데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 바이오로에서 스케일블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에 불구하고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메인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분명 받겠습니다. 시간상. 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콜렉티브하게 다이얼로그를 구조하지 못하는 게 RLHF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우선지. 일단 RLH는 제가 아직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인스트럭션 투닝 방식으로 그러니까 즉 특정 방향 대화에 대해서 특정 방향으로 너는 얘기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게 강화학습의 일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그쪽 방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같은. 그래서 네, 한 번 더. 재밌는 시각이긴 하네요. 약간 응답이 RLHF가 결국에는 단발성 질문에 단발성 답변을 내는 그 프레임의 상에서의 좋은 답변을 찾는 거니까 뭐 폭탄 제조법 알려달라고 하면은 못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뭐 폭탄 만들게? 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능력을 제한해 놓은 느낌이 들긴 하고 B2C를 생각하자면 RLH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B2B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 커스터머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RLH가 오히려 그 능력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아니, 비슷한 질문이긴 했는데 RLHF가 분명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선호할 만한 이런 것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프로액티브하게 이끌어 나갈 때도 분명 그런 얼라이먼트적인 요소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 발표해 주신 거 이제 들었을 때는 일단 이렇게 RHF적 것으로 일단 얼라이먼트가 일부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 뒤에 좀 더 스킬 AP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그런 대화할 때 얼라이먼트적인 추가적인 부분에 그런 좀 없는 걸까요? 제가 질문을 이해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올바른 대화의 흐름을 맞는 올바른 스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뭐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질문 자체에서도 뭔가 사용자가 좀 선호할 만한 그런 방향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아닌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관한 고려는 없었는지가 그런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스킬을 선택하는 트리거 파트에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 자체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유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 기술 중에 에이전트 페르소나 자체를 조금 대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에이전트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 에이전트 페르소나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오는 스코어까지 같이 넣음으로써 조금 각 유저마다 좀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전략들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까지 고안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답변은 조금 부족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적용하지 저는 못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부분은 여기서 얼라이먼트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플래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목적성이 있는 어떤 대화에서 설득 같은 걸 성공하는 플래닝이 그 얼라이먼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플래닝을 그냥 까메레온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피드백을 활용하지 않는 완전 열려있는 플래닝이기 때문에 저렇게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플래닝을 하려고 하면은 이 대화가 그 설득이나 혹은 심리 상담이든 뭐든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방황스러운 그 폴러시 모델에 잘 학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서브 프로블럼에서도 서브 퀘션에서도 검색을 잘할 건지에 대한 이슈만 있었고 플래닝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검색한 거 내에서 플래닝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검색이라는 게 이 태스크 검색이라는 거 10개를 하냐 이게 뭐 설득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협상의 문제인지 이렇게 큰 태스크가 있는가 하면 그 태스크 내에서도 여러 페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막 관련된 거 20개, 30개 정도 검색하는 그 검색이 있고, 딱 요 턴에서 쓰여야 되는 뭐 세네 개를 검색하는 게 있고, 뭐 글로벌한 게 있고, 로컬한 게 있고, 그러면 플래닝도 뭐 로컬한 거 내에서 플래닝 한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글로벌한 걸 검색한다는 내에서는 플래닝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3개에서 5개 검색한다? 그건 되게 로컬한 거여서, 그거 가지고 플래닝 하면은 좋은 플래닝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두세 턴 플래닝 한다고 하면은 말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같이 계속 좀 더, 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훈님이랑 같이 리딩하는 Towards Trustworthy and Explainable Medical Reasoning with Self-Refin이라 해서 메디컬 리즈닝에서 이제 오픈소스 LLM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메디컬 리즈닝을 어떻게 이제 향상을 시킬 건가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셀프 리파인을 잘하는 오픈소스 LLM을 만들어서 이제 메디컬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새로운 LLM 이제 뭐 GPT-4나 아니면 뭐 요즘에 대두되는 건 오원인데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LLM이 나올 때마다 이제 메디컬 항상 도메인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오원이 굉장히 리즈닝 능력에 특화되어서 나온 후에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서도 이제 LLM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work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메디컬 AI에서 메디컬 AI는 이제 도메인 특수적인 이런 그런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디컬 AI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필요성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메디컬 AI는 그 AI 시스템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명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태스크를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진단이, 뭐 흉부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내과적인 이제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메인을 어댑터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오원이나 GPT-4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내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뭐 메디트론이나 라마 같이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리즈닝이 왜 특별히 이제 챌린징한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메디컬 리즈닝은 다른 리즈닝과는 다르게 이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클리니컬한 측면에서 이제 진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잘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엑스퍼트의 리즈닝을 이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의 프레퍼런스와도 굉장히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익스플레이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메디컬 도메인에서의 그런 메소드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근데 이렇게 메디컬 리즈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디컬 도메인에서의 이제 AI의 활용이 중요한 거에 반면에서 그런 쪽에 이제 테크닉들을 보면은 굉장히 모두 다 프롬프팅 테크닉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잘 깎아가지고 뭐 프롬프팅을 시켜보자 이런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LLM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뭐 디스커션을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 모두 굉장히 그런 뭐 유의미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프롬프팅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클로즈 소스 모델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은 그 기반에 있는 그런 모델들을 성능을 향상시킨다기보다 그냥 굉장히 당장 이제 인퍼런스 타임에서 뭔가 비용을 좀 많이 쓴다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소스 모델이 왜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그 단순히 리즈닝 능력을 잘 평가를 한다라기보다 오히려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파인 튜닝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블랙박스 모델을 사용한다기보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모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알려진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다시피 이제 미어캣이나 메디트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선 그 성능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더 reliable하고 trustworthy한 메디컬 LLM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애큐러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큐러시 말고도 그러한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한 이제 익스플레네이션이 그런 메디컬 엑스퍼트와 얼라인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제 메디컬 LLM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인간의 의사 결정과 이제 AI 디시전 메이킹 사이에 이제 갭을 좀 메꾸고 오히려 그 AI가 메디컬 엑스퍼트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즈닝을 임프루브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용하려는 게 오픈소스 LLM이 셀프 리파인을 사용하고 그 셀프 리파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리즈닝 태스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인데 그러면 셀프 리파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다 이제 셀프 리파인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뱉어낸 리스폰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생성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리스폰스를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든 내뱉은 답에 대해서 이제 고치면서 자신의 이제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이제 셀프 리파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는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아니지만 뭐 코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코드를 잘못 제너레이트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LLM이 직접 생성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전에 생성한 코드를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셀프 리파인을 저희가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엑스퍼트 피드백이 항상 존재하고 뭐 인간 피드백이 항상 존재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들이 매번 피드백을 주는 거는 이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메디컬 리즈닝 같은 경우에 태스크를 보면 뭐 진단을 내리는 태스크나 이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태스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이제 좀 빨리빨리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바로 다이agnosis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매번 피드백을 엑스퍼트가 들어와가지고 준다는 거는 살짝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게 어떤 LLM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리파인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피드백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셀프 리파인을 사용하는 게 그냥 단순히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해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된 것보다 아웃 오브 도메인 태스크 그러니까 그 파인 튜닝 되지 않은 다른 태스크들 다른 진단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제너럴라이저블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자기 자신의 인헤런트한 바이어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라마베리라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제로샷 COT에 비해서 한 번 셀프 리파인한 게 뭐 트리서치 같이 서치 알고리즘 쓴 거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험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셀프 리파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드렸고 네, 저희의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셀프 리파인 잘하는 오픈소스 LLM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셀프 리파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그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투 스텝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의 LLM을 튜닝을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 셀프 리파인을 잘하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지만 그런 셀프 리파인 능력이 이제 리즈닝 어빌리티 향상으로 이제 트랜슬레이트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 타임에서 비슷한 정도의 이제 그런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트 옵티멀리티 같은 거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텝 1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밑에서 자전거 타는 예시를 조금 들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 레벨하게 보면은 저희가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어떤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하는 뭐 선생님이 이제 그 못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 타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제 자전거를 못하니까 그걸 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가이던스를 주는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멀티플 LLM을 사용해가지고 처음에 이니셜 리스폰스를 제너레이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GPT-4라는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리스폰스를 다시 리바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LLM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니셜 리스폰스랑 피드백이랑 그걸 통해서 이제 수정된 리스폰스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오픈소스 LLM을 다시 이제 셀프 리파인 튠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스텝 1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 뭐 처음에 이제 뭐 심장마비 환자를 어떻게 다이너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뭐 심장 초음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엑스퍼트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그에 맞게 이제 비헤이비얼 클로닝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리파인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텝 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스텝 2에서는 아까 처음에 이제 한번 셀프 리파인 튠된 LLM을 가지고 이제 그 LLM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한번 이제 피드백도 제너레이트하고 리스폰스도 리바이즈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제너레이트 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패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너레이트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더 파인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뒤에서 선생님이 계속 잡고 그 자전거를 타기 시켰다면 지금은 이제 혼자 알아서 자전거를 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에 그 셀프 리파인 튠된 LLM을 가지고 이제 트리 베이스 서치를 이제 사용해서 여기에서 밸류 펑션으로는 GPT-4를 사용해서 이제 밸류를 매 노드마다 매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텝 DPO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콜렉트 된 피드백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셀프 리파인 튠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스텝 2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과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퀘스천이 있고 이니셜 앤서가 있어서 뭐 옥시전 테라피 is necessary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리 베이스 서치를 하니까 브랜치를 이제 세 개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 펑션이 스코어를 매기면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가장 높은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패스를 가지고 이제 이건 비헤비얼 클로닝 트레이닝은 아닌데 여튼 다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웍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셋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스텝 트레이닝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셀프 리파이 잘할 수 있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이베일리에이션은 그 셀프 리파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리즈닝 어빌리티로 트랜슬레이트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성능이 좋은 메디컬 LLM을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하이 스테이크스 디시전 메이킹에서 더 익스플레이너블 하고 조금 전문가들과 잘 얼라인이 되는 그런 메디컬 LLM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중인데, 그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잘 하고, 그리고 조금 데디케이티드 돼서 좀 출근을 자주 하셔서, 그 프로그래밍 그 결과를 저와 잘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의 이제 미닝풀한 디스커션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 모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제가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어떤 게 미닝풀한 디스커션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메디컬 리즈닝을 하고 있는데 프리딕티브한 태스크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너러티브한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벤치마크가 사실 리즈닝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뭐 스코프를 좀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인데 뭐 지금 매트릭이 애큐러시만 있는 건 부족하다 뭐 G패시티라는 그런 매트릭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 더 로버스트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거나 아니면은 크리틱을 만드는데 컴포지셔널 프레퍼런스 러닝 지금 스칼라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다 평가를 뭐 제너러티브 베리파이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미닝풀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옵셔널로 피겨를 조금 잘 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 오, 질문 많은데요? 아, 어, 그 리크루팅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그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뭔가 실력을 입증하거나 할 때 가장 그뭐 첫마디 말보다 가장 좋은 게 퍼블리케이션에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님도 그렇지만 대학원 요즘 입시가 빡센데 물론 여전 교수님 그 랩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경험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면접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어봤을 때 그 뭔가 논문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그 질문을 했던 그 면접자랑 그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논리지를 다양하게 테스트된 사람이랑 뭔가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뭔가 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같이 미닝풀한 디스커션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그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하기 전에 저도 그 민주는 이제 다음 1학기에 입학을 하니까 지금 사실 인턴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준 대학원생이고요. 이 연구와 같이 참여하기 좋은 거. 이 연구뿐만 아니라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좀 메타적으로 연구 참여하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그 보셔야 되는데, 나는 메디칼 관심 없는데? 좀 메디칼 연구잖아.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슈퍼피셜하게 보는 것이고, 이거는 데이터 합성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이미테이션 러닝하거나, 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서치나, 혹은 뭐, RL까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거고, 그거를 메디컬이 아닌 완전 코어 벤치마크에서 하면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죠. 6개월간, 7개월, 뭐, 9개월간 실컷 고생하고, 스쿱 당한 다음에, 내가 공부한 건, 노력한 건데, 지식은 쌓였지만은, 논문으로는 결과가 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메디카에서 특히 푸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메디카에서 이런 오픈 소스 모델로 서버 내에서 돌아가는 그 중요성도 있긴 하지만 그 트레이닝 관점에서 조금 그 격전지를 피해서 여러분이 그 조금 더 그 뭐랄까 블루오션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연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연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인턴들과 하는 프로젝트는 조금 더 블루오션입니다.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 스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이 막 핵심 코어에서 프롬프트 리트리버 하는 연구들은 너무나도 빨리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이얼로그 스킬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다고 해도
1년 넘진 않을 겁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 안에는 꼭 완성을 해서 퍼블리시 하셔야만 의미가 있고요. 내년 안에 무조건 다 지금 하는 연구들은 완성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또 질의응답 진행하시죠. 네. 네, 한 명, 뭐야, 빨리 전. 셀프 리파인 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재 답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한 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 현재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셀프 리파인을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무조건 한번 리파인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료 조건이 뭐 있는 건지 아, 그래서 저희가 크리틱을 만드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크리틱을 조금 탐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메디컬 태스크가 메디컬 리즈닝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논리직 QA랑 이제 클리니컬 다이어그노시스가 있는데, 그거마다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리틱이 더 뭐 리파인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과 같이 이제 생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포지셔널 프레퍼런스런 뭐그 러닝인가? 뭐 그 방식이랑 제너러티브 베리파이어도 이제 탐색 중. 그래서 뭐 스칼라 값을 통해서 이게 리스폰스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보고 있고 바이너리로 yes or no 해가지고 이제 그 로직 값을 가지고 아까 그 공진님이 말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크리틱을 이제 좀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됐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토 RLB 넬레온 베이스드 인바디드 에이전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인관원 조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간 관계상 서론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희 아이디어를 영상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회수 한 900만 회가 나온 유명한 강화학습 영상인데 이 에이전트 미션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고 다음에 이렇게 기어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도 미션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 미션은 걸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기어가는 하게 방해물을 생성한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잘 걸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 방으로 넘어갑니다. 그 발과 어깨 위치가 이렇게 높이가 만족이 되어야만 다음 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새로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발이 교차하면서 어깨 하기 위해서 약간 셔플 댄스로 추면서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전제하는 그리고 셔플 댄스를 추면은 이렇게 블록을 던지면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런 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방을 전부 다 거쳤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잘 앞으로 걸어가는 에이전트가 학습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3D 강화학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강화학습 하는 데만 수백 시간이 걸렸고 이 영상 제작까지 뭐 제작 및 학습까지 해서 그 4달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3D 환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화학습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되게 노동 집약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LLM으로 자동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백그라운드는 넘어가고요. 지금 화면이 반영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개념만 보면은 이렇게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인바이먼트를 생성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방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게 커리큘럼 러닝이고 거기서 벽을 만들고 박스를 던지고 하는 것이 인바이먼트 제네레이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되게 영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에이전트 중에서도 인바디드 에이전트를 집중을 했고 네, 이건 인바디드 에이전트 생태계를 설명하는 사진이고 최근 에이전트 시장이 올라가 있고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에이전트 중에서도 인바디드 에이전트 분야를 선택했고 인바디드 에이전트 중에서도 엘리멘트 베이스드 에이전트 분야를 선택해서 여기서 엘리멘트 및 아래 월드 모델 파트에 있는 논문들을 많이 참고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에이전트에서 주된 태스크는 오픈월드와 로보틱스 분야가 있고요. 저희와 관련된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크게 유레카 버스, VLMS 리워드 펑션스가 있는데 유레카라는 논문에서는 LLM을 통해서 리워드 펑션을 디자인하고 유레카 버스에서는 LLM 베이스로 인바이런먼트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에서는 그 VLM을 리워드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네. 이 유레카라는 논문은 제이슨 마 씨가 쓰셨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워드 펑션을 LLM으로 자동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로봇 손이 펜을 돌리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드백하고 그것을 LLM을 통해서 리워드 펑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최적화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유레카 벌스는 그 리워드 펑션에 더불어서 환경을 새로 디자인하면서 좀 더 로버스트하고 어댑티브한 에이전트를 생성해내고자 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을 만들면서 에이전트의 성능을 높여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한 행동을 그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법을 VLM을 통해서 제시했고 이것도 제이슨 마 씨가 쓰셨습니다. 세 개 논문을 전부 다 제이슨 마 씨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랙드레스를 개는 상황을 VLM이 이 상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점수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계점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유레카 벌스, VLMS 리워드 펑션의 개념을 합쳐서 저희만의 그 프로블럼 파인더를 집중을 해서 좀 차별점을 만들고자 했고 이 유레카 벌스의 문제 이 유레카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API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칙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기 위하여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구조를 잡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모델에게 스트레지스트 역할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전략을 짜서 인바이먼트 디자이너와 리워드 디자이너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인바이먼트 디자이너와 리워드 디자이너는 API 비용이 낮은 그리고 코딩을 되게 잘하는 분류의 모델을 사용하고 그 상황을 지금 그 상태에서는 VLM을 적용시키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을 찾고 또 이것을 스트레지스트한테 적용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실험을 해봤었고 네, 이렇게 성능이 바닐라보다는 더 빠르게 더 최적화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 정말 프롬 스크래치부터 저희끼리 디스커션 하면서 만든 거였는데 이 인바이먼트 디자이너와 관련된 걸 제이슨 마 씨가 쓰셨고 리워드 디자이너와 관련된 것도 제이슨 마 씨가 쓰셔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미 있구나 해서 그럼 우리 여기 프로블럼 파인더에다가 VLM을 붙여서 차별화를 주자라고 생각했더니 4주 전에 그 제이슨 마 씨가 정확히 그거와 관련된 논문을 쓰셔서 그 제이슨 마라는 천재적인 분이랑 저희 생각이 좀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천재가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콩고물을 잘 주워 먹으면서 차별점을 주려고 했고 그 방법은 VLM이 아직 많이 모자른 연구여서 거기에 좀 차별점을 주고 태스크를 말씀하시는 로보틱스 연구 쪽이라서 저희 쪽도 오픈월드나 게임 쪽으로 더 차별점을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 인바이러먼트 생성하면 거기서 리워드 펑션을 이렇게 나눠서 디자인하면서 최적화를 찾아 나가고 스트레스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프로그램을 찾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보완해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자면 인바이러먼트가 자꾸 새로운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최적해를 찾아 나가면서 되게 로버스트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다면 되게 에이전트의 성능이 더 상한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현재 세워놨고 이것을 LLM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는 것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만약에 논문에 들어가는 필기는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전수전을 다 겪은 에이전트랑 평범한 에이전트를 베이스 라인에서랑 어려운 태스크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VLM 쪽을 좀 더 고도화하고 태스크나 벤치마크를 빨리 찾아서 방학 안에 작성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그 젠 AI 대회에서 그 대상을 받았던 콘텐츠인데 저희는 이 LLM을 활용할 때 채팅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LLM의 추론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이용하고 싶었고 그거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채널 SNS를 사용하는 나노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고 컨텐츠 변환 자동 배포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피드백 보고서도 행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모 영상 하나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하면 이렇게 원본 소스 코드, 아니 소스를 넣고 각 SNS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 변환을 해주고 바로 원클릭으로 배포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친구를 API로 불러와서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SNS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있던 이런 게시물이 스레드로 자동 배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을 사용해서 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보면은 통계를 단순히 제시만 해주는데 저희는 LLM의 그 추론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고 최근 또 데이터를 레그를 이용해서 불러가지고 컨텐츠도 추천해주고 이런 LLM의 근본적인 능력을 활용한 아이디어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관련해서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그 나노 인플루언서 그 대상으로 하신 그 SNS가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까 대충 봤을 때는 내용별로 그리고 플랫폼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내용이 조금 바뀌던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프롬프트랑 레그를 이용해서 그 레그에 넣은 데이터는 SNS별 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넣었고 되게 정말 디테일한 프롬프팅을 통해서 출력 결과를 성능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레드는 뭐 스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반말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SNS마다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 대회 끝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뭐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지금 확장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 네, 건가요? 지금 생성형 AI 그 국내에서 좀 되게 크게 대회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넣어보고 거기서 또 좋은 결과 있으면은 실제로 런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멋진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품 추천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한 분 한 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추첨 용지 들어있는 상자를 좀 받아주세요.